일막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사회의 한 줄기 파문처럼 지나간 변화. 세 가지를 통해 왜 지금 한국의 체감이 이렇게 매섭게 느껴지는가? 그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리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단 하루 사이에 한국 사회 곳곳에 미세먼지처럼 퍼진 변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형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체감 밑바닥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진동입니다. 기업들이 수출 부진을 굳이 대대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숫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조금 더 무거워졌고 일상 곳곳에선 이전엔 느끼지 못했던 긴장감이 스며듭니다. 이런 체감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뭔가 달라졌다는 감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제시할 변화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한국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수출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일간 우리나라의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약 15.2%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장에서 나가던 컨테이너가 줄고 바다 건너가던 제품이 다시 돌아오며 그 그림자 속에 일하는 이들의 긴장과 소비자의 체감 피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본 차갑고 딱딱한 숫자 하나가 우리의 지갑과 삶에 둔탁하게 부딪혔습니다. 둘째, 경제 성장 전망이 더욱 흐려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무너지면서 그 여파가 소비와 투자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오늘의 소비가 내일의 일감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게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걸 직감합니다. 예전엔 매달 조금씩 늘던 지출이 멈추고 이번 달은 좀 조심하자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셋째, 금융 정책에도 변화 조짐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르게 보면 지금은 금리를 낮출 여건이 안 된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 여파, 고금리 가계부채, 취약한 소비 심리 이 요소들이 모두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이 더 나아질 여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도 느낍니다.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보다 기다려야 한다는 피로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구조가 조금씩 삐걱거렸습니다. 수출이 흔들리고 성장 전망이 가라앉고 정책 여유도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이게 뉴스가 아니라 구조다라는 말의 의미를 체감하게 됩니다. 다음 이막에서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왜 그토록 빠르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 경험 속에서 어떤 체감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겪은 무언의 변화는 단순히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변화들은 켜켜이 쌓인 신뢰와 여유가 사라져가는 과정입니다. 뉴스리얼은 이 사라지는 여유의 공간에서 구조를 기록합니다. 이막 숫자가 말하는 오늘의 구조.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환경을 움직인 숫자 세 가지가 어떤 구조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스는 사건을 보여주지만 숫자는 구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숫자들은 단지 통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느낌이 기록된 흔적입니다. 앞서 보았던 변화, 수출 감소, 성장 둔화, 정책 여력 축소 모두 이 숫자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시할 세 가지 숫자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5월 기준 이 지수는 101.8포인트로 이전 4월에 93.8포인트에서 8.0포인트 오른 수치였습니다. 이어 6월엔 108.7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즉, 표면적으로는 심리 회복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수가 100을 넘었다고 단숨에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건 아닙니다. 100이 넘는다는 건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을 넘었다는 의미일 뿐 여전히 구조적 긴장은 남아 있습니다. 둘째,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반대로 말하자면 구조가 너무 취약해서 작은 변화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리는 반등했지만 이는 저 깊이에서의 누적된 불안과 긴장감이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물가와 생활 체감 압박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실제 체감은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돈으로 얻는 가치가 줄어드는 양 감소, 즉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숫자는 물가 상승률만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기대치 실행 영역가 동시에 줄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물가가 2%대라고 해서 삶의 여유가 2%만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넓은 구조적 영향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산업 현장의 숫자입니다.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7.7포인트로 50포인트 밑에서 4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신규 수주가 지난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생산도 최근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매우 의미 있습니다. 성장 활력이 꺾였다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흔히 체감하지 못하는 일의 흐름이 끊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장의 벨트가 느려지고 주문이 밀리며 그 여파가 지역 소비 임시 직하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즉, 숫자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가 아니라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세 가지 숫자 소비자 심리의 반등, 물가의 체감 압박, 산업 활력의 저하 모두 각각의 고립된 통계가 아니라 구조의 조각입니다. 심리는 반등하고 있지만 여유는 사라지고 있고 산업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 모순과 병렬적인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 산막에서는 이 구조가 왜 그렇게 빨리 그리고 깊게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결국 우리 삶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뉴스리얼은 오늘 숫자 뒤에 숨은 우리의 구조적 체감을 기록합니다. 산막, 붕괴의 원인, 신뢰의 사라짐. 앞서 우리는 하루 만에 벌어진 변화와 숫자가 말하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막에서는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빠르게 붕괴했는지, 그 핵심은 바로 신뢰의 사라짐에 있다는 점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징후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신뢰. 이 모든 축이 미세하지만 뚜렷하게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숫자보다 믿을 수 없음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 붕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부터 두 가지 주요 흐름을 중심으로 구조적 원인을 파헤치겠습니다. 첫째, 공공제도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OECD에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기대와 제도의 수행 능력 사이의 격차가 커질 때 더욱 빠르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격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코리아 인스터투트 오브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설문 결과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약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도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제도적 안정감 대신 언제 무너지지? 라는 불안감에 먼저 반응합니다. 둘째, 시장과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과 미디어, 기업과 기관에 대한 신뢰도 지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에덜루먼 트러스트 인스터투트이 발표한 2025 에덜루먼 트러스트 버라미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관, 정부, 기업, 미디어, 비정부기구 전체에 대한 신뢰 지수는 약 41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이며 특히 내가 속한 조직이 나를 위해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응답이 매우 낮았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시장도 제도도 안정이 아니라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 소비 투자 관계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신뢰 붕괴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체감 위기로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제도가 남아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흔들릴 때 이제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예컨대 제도가 약하면 내가 혼자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개인화된 불안이 커지고 시장 신뢰가 떨어지면 저축 투자 소비도 멈춥니다. 이런 흐름이 하루 동안 벌어진 세 가지 구조 변화 일막이마가 만나면서 하루가 무거워졌다는 체감으로 전환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위험한 건 돈이나 정책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막에서는 이 신뢰 붕괴가 사람들의 반응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무감각의 시대로 접어드는 심리적 흐름을 보겠습니다.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가 느슨해지는 순간 우리 사회는 숫자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뉴스리얼은 그 흔들림을 기록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불안은 단지 감정인가, 구조의 신호인가? 사막, 인간의 반응 무감각의 시대. 앞서 우리는 신뢰의 붕괴가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막에서는 그 붕괴가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감각의 시대가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해도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르고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지만 정작 사람들의 감정은 반응보다 피로에 가깝습니다. 분노는 줄었고 두려움은 늘었고 무엇보다 무감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무감각이야말로 오늘의 핵심 증상입니다. 감정이 마비되면 구조가 무너져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제 이 막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세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감정이 아닌 무감정의 반응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난다, 불안하다, 지금 당장 뭔가 바꿔야 한다와 같은 말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그래, 또 그러네 혹은 말은 하지만 행동은 없어로 끝나버립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되는 감정이 줄어들었다는 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감이 커질수록 반응은 작아집니다. 이것이 무감정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작은 변화의 지침입니다. 우리 일상이 점차 작은 변화들의 누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조금 오르고 일자리가 조금 줄고 심리가 조금 꺾이고 이런 변화들이 하루하루 가볍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누적이 결국 큰 변화가 되고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무감각하게 흘려보냅니다. 예컨대 커피값이 또 올랐다, 저녁 약속이 취소됐다 정도로 끝납니다. 바로 이 반응의 경량화가 구조적 위기의 징후입니다. 사람들은 더 큰 폭발을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변화에 익숙해져 갑니다. 세 번째 흐름은 체념이 회복보다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위기라는 건 반응 마이너스 회복의 사이클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반응이 빠르고 회복이 느리거나 혹은 회복 시도가 아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뭘 해도 바뀌겠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체념이 구조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불안이 커지지만 회복에 대한 신뢰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가 없으면 대응이 사라지고 무기력만 남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의 구조적 위기가 사람들의 일상 반응 속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보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반응, 작은 변화의 지침, 체념이 앞서는 회복의 부재.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이너스 구조 사이의 신뢰의 틈입니다. 다음 오막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관찰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잃었을 때 구조보다 더 큰 손실을 입습니다. 무감각은 그냥 피로가 아니고 감정보다 먼저 포기된 상태입니다. 뉴스리얼은 오늘 우리의 반응이 사라지고 있는 신호를 기록합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넘어간 변화 하나가 내일 구조의 약점이 됩니다. 오막, 결론 하루가 구조를 말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변화들, 숫자들, 반응들 모두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번 막에서는 그 질문에 답하면서 당신이 관찰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까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건, 숫자, 원인, 반응이라는 4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하루 동안 벌어진 변화들은 단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 하루의 흐름이 구조의 축소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국이 겪은 이 변화는 곧 당신이 내일 마주할 현실이고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일상의 기저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하루 동안 수출이 흔들리고 산업 활력이 꺾였으며 소비자 심리는 예년 대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뢰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제도 시장 미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반응은 이미 무감각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체념이 회복보다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즉, 하루라는 단위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은 결국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루가 구조를 말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그 무심함, 그 피로감, 그 그래 또 그러네라는 말이 사실은 구조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체감한 그 감정이 곧 통계가 되고 통계가 쌓여 역사가 되고 역사는 결국 다음 하루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세요. 뉴스 소비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 뉴스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묻습니다. 하루의 흐름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슈가 내일 나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내일 준비라는 관점으로 하루를 복귀하세요. 신뢰를 재설계하세요.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맹신 대신 내가 중심이 되는 신뢰를 구축하세요. 작은 루틴,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누적되면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들려준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뉴스는 끝났지만 당신의 하루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선택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리얼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넘긴 변화 하나가 내일 구조의 약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리얼이었습니다.